11월에 전주를 부곡으로 강등시켰는데 예스부카를 가두었기 때문이다. 760년 무렵 전주 최씨가 만들어진 이래 무진주에서 일어선 견훤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 전주를 수도로 후백제를 세워서 후백제 귀족이 되었다가 936년 후백제가 망하면서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밉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었고 이번에 다시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전주가 천민들만 살 수 있는 부국으로 강등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주는 지금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전주목이었는데 졸지에 천민들만 사는 마을 부곡으로 강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나라에서 온 의향사 이스부카가 전주에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전라도 안령사 정지상하고 전주의 향리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부카를 잡아 가두고 또 정지상이가 서울로 올라가다가 공주에서 들려서 이스부카의 동생 성녀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스부카는 공주 출신으로 고려에서 성씨는 서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주가 부국으로 강등이 되어버리니까 양반들은 더 이상 부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천상 전주를 떠나야 되는데 전주 최씨는 전주 일원에서 가지는 넓은 토지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위기는 전주 최씨 전체한테 닥친 게 아닙니다. 문성공개하고 문충공개만 닥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공개는 이미 200년 전에 전주를 떠나서 개성서 살아요. 개성 주변 이쪽으로 기득권이 많죠. 그다음 문열공개는 역시 50년 전에 전주를 떠나 청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청주에 있어요. 전주에 땅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문성공개하고 문충공개밖에 없는 겁니다. 공민왕이 처음 고려로 돌아왔을 때는 반원 개혁 정책을 펼칠 것처럼 하더니 이 갑질을 하는 원나라에서 온 황간 이스부카를 오히려 풀어줘 부르고 그 사람을 잡아 가둔 정지상을 비롯해서 전주의 향리들을 전부 체포해서 감옥에다 다 가뒀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알렘사공의 동생 대호군공 최용각, 중랑장공 최용봉 그리고 그 조카들이 아마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부원배들하고 개성에서 한번 붙어갖고 지금 말하자면 진급은 했지만 진주로 쫓겨온 거 아닙니까? 그런 알렘사공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 믿었던 공민왕마저도 참 눈꼴실인 저 부원배들 농간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고향을 부곡으로 만들어 부르고 동생들 다 잡아 가두고 이러니까 이게 뭐 벼슬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때리치고 싶죠. 그래 이제 벼슬을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뭐 벼슬을 그만두고 개성으로 돌아가다니 그 부안배들 설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고향은 이제 천민들이 사는 부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동생들도 짐 싸고 떠나야 돼요. 거기 살면 천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주목 관할에 그 사천으로 응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사천이라고 해서 지금 저 사천 저 바닷가 그쪽이 아니고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 처음 알림사공이 응거하신 자리가 지금은 그가 진주시 포함될 거예요. 남해고속도로 좀 밑에 거기로 인거를 하셨어요. 원래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문전공이 동인지문 571에서 9권까지 3책, 동인지문 사육 1에서 6권까지 2책, 다 합해서 15권 5책을 각판하기로 했고, 알렴사공이 졸고 1101에서 2권까지 1책, 동인지문 사육 7에서 15권까지 3책, 그리고 동인지문 1101권 1책 합해서 12권 5책을 각판하기로 했었는데 알렴사공이
졸고천백 1책, 동인지무 7에서 9권까지 1책, 이게 두 책 딱 각판하고 나서 사표를 쓰고 사천으로 응거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전공이 나머지를 다 가지고 복주로 가서 복주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 수 없게 그리 된 것입니다. 전주에서 그 넓은 토지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등 그 신라 호족 후손들은 전주가 부국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호족들 반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안 돼서 전주는 다시 목으로 성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특히 그 문전공기의 가문의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문과의 장원하고 원나라 과거도 응시를 해서 고려사에도 뭐 이름이 한 두세 번 기록되었고, 배슬이 승승장구해가지고 형님 알렴사공보다도 훨씬 높고 문전공보다 훨씬 높은 참찬에 오른 판사공 최용갑, 그분은 참찬이면은 재상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고, 검교대호군 최용갑, 이분은 양민들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일을 좀 시켰다는 구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방어소 병절로 대호군을 병절로 강등을 시켰어요. 중랑장공 최용봉의 장남 최의린, 이분은 30살도 안 돼서 젊은 나이로 요절하셨어요. 아직 그 자료상으로는 1년 차이가, 돌아가신 날짜가 1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전주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문성공개, 문춘공개 이 두 가문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